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8일 국제 유가가 6%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란을 향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이 석유 시설을 제외하고 군사 시설만을 표적으로 삼으면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간밤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가 21.6% 급등했습니다. 10월 들어 이날까지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 상승률은 195%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트럼프 관련 주의 흐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과 인공지능 등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과 홍콩, 마카오를 우려 국가로 규정하고 미 자본의 최첨단 기술 분야의 투자를 전면 통제하는 것이 주된 골자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8일 비트코인이 4개월여 만에 7만 달러 선을 탈환했습니다.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11월 말까지 비트코인이 8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는 이 투자자들이 베팅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9일 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중동 위기가 다소간의 완화가 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이나 정유 시설이 아닌 군사 시설을 타격하게 되면서 이란 역시 적극적인 보복보다는 신중한 대응을 택했기 때문인데요. 양국 간의 확정 가능성이 낮아지자 간밤 국제유가는 무려 6% 이상 급락했고요. 한편 또 미국 내에서도 마지막 접전이 펼쳐지고 있죠. 현재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박빙이 남아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게 되면서 간밤 트럼프 미디어는 21% 이상 폭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간밤 비트코인이 4개월 만에 7만 달러 선을 돌파하게 되면서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에서도 가상화폐 관련주들 고개 들고 있고요. 또 국산 자폭 드론의 실전 배치가 곧 임박했다는 소식에 오늘 드론과 UAM 관련주들 역시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을 하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어제 삼성전자에 무려 34거래일 만에 외인이 돌아와 줬습니다. 이 덕분에 약 1%대 상승 보여줬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아쉽게도 이 전날의 상승폭을 다소간의 반납을 하고 있고요. 0.37%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2,600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어제 이 기관만이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줬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기관과 더불어서 어제 순매수를 보여줬던 외국인마저 동반 매도세로 돌아선 코스피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 0.5%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736선 지나가고 있고요. 어제 강하게 상승한 만큼 오늘은 다소 강하게 밀려나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현재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나홀로 매물 담아냈는데요. 오늘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더불어서 기관이 나란히 쌍끌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각 개인만이 880억 원어치 매물 담아내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양시장이 모두 아쉽게도 파란불을 켜면서 시작하는 우리 시장. 이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동기화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 진단키트 관련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 전문가님도 자주 말씀을 주시죠. 이 찬바람이 불 때는 진단키트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이 찬바람뿐만이 아니라요. 최근 뉴스를 뜨겁게 달고 썼던 이 북한 오물풍선 역시 우리가 진단키트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 오물풍선과 관련한 정부 대응 과정에 질병관리청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질병청의 참여가 없이는 오물풍선을 통한 독극물이나 또는 바이러스와 같은 생물 테러 위험에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 오늘장에서 다시 한번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만나볼지는 저희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미국은 또 올랐습니다. 오르긴 올랐는데 뭐 엄청나게 시원스럽게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떨어질 이유는 없어요. 어제 코스피가
오랜만에 1% 상승을 했는데 약하다 그랬죠. 더 강하게 가야 됩니다. 더 강하게 가야 되는데 강하게 가질 못하니까 오히려 코인 시장이 지금 들썩이고 있고 그래서 해외 주식이나 코인 시장으로 돈들이 많이 빨려 나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매수세가 약해요. 그래서 오늘 호가를 보면 호가들이 다 비어 있습니다. 호가가 비어 있으면 그럼 매도세가 강하면 급락을 해야 되잖아요. 급락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그냥 매수세가 실종된 자 차트를 보면은 자 우리나라 코스피 보면 그냥 매수세가 실종이 돼서 그 밑에가 받쳐지는 게 없으면은 매도세가 강하면 조금만 매도를 하더라도 옛날에는 뭐 1,000억을 매도하면 떨어졌던 시장이 지금은 뭐 10억만 매도해도 급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도세가 강하면 근데 지금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그냥 그러고 가만히 있습니다. 어차피 이 시장을 사고 팔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데는 개인 투자자들이 뭐 열광해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기관하고 외국인들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수, 연기금 이런 이제 큰 주체들이 땡겨주고 혹은 던지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가만히 있다 보니까 지수가 그냥 그대로 있는 정도 수준인데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뜨겁게 달궈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달구기 위해선 이거를 이렇게 불로 지펴야 돼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불로 지피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종목들은 어제 올라갔던 종목들 뭐 크게는 안 빠져도 어제 2차 전지 움직이고 반도체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4% 가까이 올라가졌는데 오늘은 두 쪽에 이제 소식이 없죠. 뭐 반면에 오늘 테마주들의 움직임들은 뭐 드론이라든지 원전 테마라든지 방산주라든지 그러니까 북한 이슈 때문에 그다음에 오물풍선 이슈 그다음에 자폭 드론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제 저쪽은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일부 제약주들도 움직임이 나옵니다.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나오고 복제약 관련주도 움직임이 나오고 뭐 마이크로 바이옴도 움직임이 나오고 뭐 하여튼 일부 제약 바이오주는 움직임이 좀 나오지만 낙폭과대 종목들은 크게 빠지지 않는다는 게 일단 지금의 특징인데 장중에 이제 일본 시장이 지금 어제 바닥을 잡았거든요. 자 차트 보면 자, 일본 시장이 어제 바닥을 잡았어요. 어제 떨어지다가 이제 양봉 나왔죠. 그러니까 해외 시장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랬죠. 떨어졌다가 쟤네들은 또 올라가니까 흔들렸다가 지금 반등 주고 올라가는데 오늘 지금 나스닥이 아니고 일본 시장 니케이 시장이 오늘 플러스로 아까 아침에서는 살짝 마이너스였어요. 살짝 마이너스 0.49.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했죠. 근데 이게 지금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살살살 올라가 있다는 의지로 보여지면 그러면은 미국 시장은 뭐 AMD 실적 발표도 있고 알파벳 실적 발표도 있고 애플 실적 발표도 있고 뭐 등등 실적 발표들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버텨주다가 이제 위쪽으로 살살살살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면 그리고 어제 iOS 18.1 애플 나왔는데 저도 잠깐 봤는데 그냥 뭐 사진 그 인공지능 그거 뭐냐 그 지워주는 거 있죠. 뒤에 뭐 사물 지워주고 뭐 배경 지워주고 지우는 거. 근데 삼성에서 만든 것도 괜찮지만 그것도 괜찮은데 아이폰은 또 좀 색다르더라고요. 원래 아이폰 이렇게 찍으면 뒤에 배경 날리는 거 이런 것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물에 집중하게 만들고 뒤에 배경 날리는 거. 근데 그 뒤에 배경 날리는 게 거의 수준급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건 또 다르네. 근데 이제 또 아이폰 또 쓰시는 분들 또 특징들이 이게 사진이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아이폰을 쓴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 AI로 뒤에 배경 날리는 거, 그러니까 인물을 두고 제가 이제 본 거는 뭐 좀 더 이제 내용들이 이제 오늘에서 더 많이 나오겠죠. 어제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사용기는 막 올라오긴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봤던 거는 이제 아이유 공연 사진인데 뒤에 배경이 원래 날려지는 사진이거든요. 근데 의자 날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날린다는 거 뒤에 배경을 흐릿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물을 부각시키고 그렇게 나왔던 원래 원본 사진인데 뒤에 이제 장애물들 이런 것들을 날리는데 정말 깜짝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인기 좀 있겠다라는 저만의 생각인데 어쨌든 이번에 iOS 18.01이 나오고 나서 일단은 유저들의 반응이 괜찮으면 애플 주가 미국의 지금 시가총액 2위인가 1위인가 그럴 거예요.
1위인가? 1위 아니면 2위일 텐데 1위가 엔비디아하고 애플하고 둘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이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관련된 인공지능, 반도체 뭐 이런 애들도 같이 움직일 거니까 미국은 좋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뭐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미국 나스닥이 경고하고 S&P 500, 다우존스 이런 애들 경고하고 오늘 일본 시장도 지금 상승폭을 점점점 올리죠. 아까 0.006으로 살살 올라가다가 0.13 가다 0.2까지 올렸는데 그럼 우리나라도 안 빠져요. 빠질 이유가 뭐가 있어 지금. 매수세가 실종이 됐다 뿐이지 그럼 이 매수세를 불러일으키는 데는 양봉만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봉이 나와서 뭔가 매수세가 사람들이 이제 구미가 그러니까 매수를 할 수 있게끔 좀 당기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그게 없어갖고 좀 심심한 흐름이지만 오후장에는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지금 시장은 좋게 보면 급락이 없다. 매도세가 없어요. 던지는 사람도 없고 일단은 시장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또 시장은 또 올라가면 관심 없던 사람들도 또 관심이 생기게 되니까 자 어쨌든 오늘은 그래도 올라가는 흐름들을 우리가 오후장에 기대를 해보면서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저희 앞서서 증시 흐름 간단하게 짚어보고 왔고요.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열심히 저희 상담 신청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 이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죠. 저희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피해 보시는 일 없도록 각별하게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일제히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 이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 특히나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이 종목, 과연 어떤 종목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시젠 또 나와줬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시젠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빈출 종목이죠. 오늘장의 이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젠 지금 이 시각 1.52%가량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네요. 현재가로서는 23,35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이 중에서도 시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자, 시젠 진단키트 일단 워낙 바닥에 있어가지고 뭐 떨어질 자리가 일단 없다라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고요. 뭐 적자에서 당연히 아닌 거 알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철 되면 이제 움직일 때 됐는데 일전에 지난주였나요? 이번 주였나? 지난주였나? KBR 메탈도 그냥 조정받았는데 샀더니 지금 수익 달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시장은 좋은데 저 고점에서 2달 전 혹은 6개월 전, 1년 전에 물렸던 사람들이 마이너스 40%, 50% 된 게 복구가 되기 어려운 장이라서 그렇지 지금 종목들이 압축에 지금 엄청 많이 빠져 있습니다.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바닥에서 3에서 5% 단타 치는 데는 괜찮은 장이에요. 그 정도는 왔다 갔다는 계속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시장 제가 아까 아침에도 분석해드렸고 어제도 분석해드렸지만 시장이 안 빠져요. 2,500 안 깨집니다. 2,550도 안 깨져요. 일본 시장도 지금 최근에 일주일 동안 조정받고 지금 반등 나오죠. 미국 시장은 뭐 빠지지도 않고 이러다가 지금 애플 인공지능 뭐 반응이 어떤지는 지금 봐야 되겠지만 안 좋으면 벌써 빠졌겠죠. 애플이. 그러니까 안 빠진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들어가서 안전한 종목으로 그러니까 상패를 당할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종목들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보다는 이제 내년을 대비를 해서 지금 괜히 뭐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괜찮겠네요. 내년 3, 4월 달에서는 적자에서는 피해야 되는데 일단 시즌은 그런 회사는 아니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일단 바닥에 있고 그다음에 겨울이기도 하고 그리고 CDMO 관련주 어제도 제약바이오주들이 은근슬쩍 강한 흐름들 보여줬는데 올라가는 흐름들 뉴스 찾아보면 내용이 별거 없어요. 생물보안법으로 국내 제약사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그게 끝이에요. 금리 인하 수혜주다. 그 끝입니다. 뭐 다른 이유들도 찾으면 있어요. 무슨 이유 나름대로의 이제 각각의 이제 이유들이 있는데
그냥 지금 뭐 CDMO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바이넥스,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한올바이오파마 최근에 다 강하게 움직였던 흐름들을 봐서는 이제 뭐 중형주, 소형주들도 올 겨울에는 움직일 것 같으니까 바닥에 있는 그러니까 매매하기 좋은 그런 종목으로 일단은 꾸려놨습니다. 요즘에 다 들이는 종목들이 다 그거예요. 뭐 대한전선 어제도 확 움직였죠. 그다음에 KBR 메탈도 바닥에 있다 확 움직였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냥 테마주들 바닥에 있는 것들 주워 담으면 그게 뭐 20% 30% 올라가려면 지수가 폭등해야 되는데 지금 지수 폭등이 안 나오니까 그냥 간단하게 매매 정도만 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그래서 시젠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젠 비단 저희 진단키트뿐만이 아니라요. CDMO 관련주로도 함께 엮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상승 모멘텀이 가득한 매력도 가득한 그런 종목인데요.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가장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10월 21일 랩지노믹스 3,400원, 1.2%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22일 KBI 메탈 2,820원, 1.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일 우리바이오 3,690원, 1.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24일 마찬가지로 시젠이죠. 23,550원 저희 매수가 불러주셨는데 0.4%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또 25일 KBI 메탈 2,770원에 만나봤는데 3.3%의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종목 상황 바로 보도록 할게요. 28일 오성 첨단 소재 1,692원 선에 만나봤는데 벌써 2.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 지난주 종목 상황까지 다 같이 만나보고 왔는데요. 바로 어제 만나봤었던 오성 첨단 소재,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참 궁금하네요. 이 부분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또 오늘 장의 주인공인 시젠, 그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오성 첨단소재도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어서 어제 들어간 사람들 기준으로 수익 달성은 안 됐지만 2.4%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좀 밀리는 상황인데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미 많이 빠졌고요. 많이 빠졌고 앞에 거래량들이 이게 장점이라 그랬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외국인들이 자꾸 사는데요. 이게 매번 그러는데 이게 장중에 보면 외국인들이 4만 주에서 9만 주를 계속 팔아요. 장중에. 근데 장 끝나면 플러스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도 비슷한데 이거 맨날 그래요. 이게 2주 내내 그래요. 여기 보면은 이때도 마이너스 8만 주, 이때도 마이너스 4만 주, 마이너스 8만 주, 마이너스 4만 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로 잡혔다가 장이 끝나면 어제도 마찬가지. 어제도 마이너스 4만 주 정도 잡혔었는데 끝나니까 10만 주가 매수가 돼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파는 척을 하고 계속 사고 수상하죠, 그렇죠? 어쨌든 2주 내내 삽니다. 2주 내내. 그리고 한 달 동안 보더라도 290만 주를 샀어요. 계속 사요. 오늘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척 해놓고 또 매수하고. 그래서 빠질 만큼 많이 빠졌으니까 거래량은 안 실리고 앞에 거래량 이렇게 실렸고 거래 안 실리죠. 근데 이렇게 실렸던 애들은 또 거래가 실립니다. 자, 빠질 만큼 뺐는데 나중에 또 얘네들이 이렇게 갑자기 들어 일어나면서 거래를 막 실어요. 그럼 이게 급락하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적자회사도 아니라 그랬죠. 적자회사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오성첨단 소재가 이제 대마 관련주이긴 하지만 이 희귀질병, 뇌질환, 뇌전병, 뭐 알츠하이머, 뭐 이런 치매 관련에 대한 그런 이제 신약에 대한 이 물질에 거기에 이제 이 물질이 거기 많이 들어간다 그래갖고 그래서 그 연구를 위해서 해외에서는 이거를 이제 대마를 그 법으로 이제 연구용으로 내지는 신약 개발로 이렇게 풀어주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할 텐데 그게 언제 풀릴지는 모르죠. 어쨌든 요 바닥에 있다가 애들은 뭔가 얘기를 알고 있으니까 매집을 했겠죠. 전 세계 추이가 그러다 생각이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 튀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하여튼 전저점 자리에서 낙폭과대 종목들은 한 번씩 튀기 마련이니까 어쨌든 상폐될 회사는 아니니까. 이 적자 회사면은 여기 신용에 분홍색으로 이게 증거금이 돼 있어요. 증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게 증거금 돼 있는 애들은 회사가 적자이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평가를 내릴 때 얘는 좀 위험하니까 대출을 못 해주겠습니다. 신용이 안 되니까 신용금을 그러니까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원래 이제 신용으로 살 수 있거든요. 신용으로 갖고 있는 현금에 비해서 거의 배로 살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신용이 안 들어가고 하는 그런 하여튼간 그래서 회사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너 안전하니까 안전 마크를 단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 갖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10%, 20% 여러분들이 사서 올리는 게 아니고 요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요렇게 숨어 있는 세력들이 들고 이러면 되는데 자꾸 외국인들이 사고 있으니까 뭔가 이슈가 뭐 대박인 게 하나 있겠죠. 뭔가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으니까 계속 이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보유는 양호하다. 오늘도 한번 잘 보세요. 외국인이 지금 매도하고 있잖아요. 장 끝나면 저거 플러스로 바뀝니다. 자, 그럼 이제 급등명중 종목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한미약품부터. 자, 한미사이언스가 또 다시 꼼지락꼼지락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미약품. 자, 한미약품 최근에 경영권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다가 사실 뭐 한미사이언스가 급등을 하니까 같이 따라 움직인 건데 오늘 한미사이언스가 다시 움직이거든요. 이거 고가 돌파하면 한미약품도 다시 35만 원으로 올라가겠죠. 일단 양호합니다. 좀 지겹고 지루하더라도 보유할 만한 안전한 대형주예요. 이미 다른 알테오젠이나 다른 대형주는 잘 갔으니까 원래 과거서부터 제약주들이 움직일 때 아직까지는 제약주들은 이 흐름을 그대로 지킵니다. 지금 반도체는 그 흐름이 깨졌거든요. 뭐냐면은 삼성전자 가고 하이닉스 가면 중소형주 움직이고 반도체 장비주 움직이고 그 소부장 움직이고 제약주들도 대형주 움직이면 중형주 움직이고 소형주 움직이고 근데 아직까지는 제약주는 그러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어쨌든 뭔가 섹터에 뭐 조선주가 움직이면 조선기자주 움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자동차 움직이면 완성차 움직이고 자동차 부품주 움직이고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아직까지는 제약주는 그래요. 제약주들은 참 모호하고 애매하고 어렵기 때문에 반도체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렵죠. 뭐 질병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갑자기 신약이 언제 개발될 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연구 개발하는데 거기 옆에 갖고 우리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뭐 신약이 개발된다고 말만 했지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제약주가 약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세력들도 뭔가 확신을 가지고 매집하기보다는 그냥 소문에 매집을 하고 이슈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약주들이 뭔가 기대감만 있고 이슈가 있으면 저는 좋다라고 판단하는 게 그게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돼도 빠지고 안 돼도 빠지고 돼도 올라가고 안 돼도 올라가요. 그게 제약주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게? 이슈는 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뭐 임상, 3상, 4상 뭐 통과하고 나서 FDA 임상돼서 통과하며 그래서 그 주식 계속 갑니까? 셀트리온 봐봐요. FDA 임상 그때 다 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떨어지기만 했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흔합니다. 그래서 제약주들은 되든 안 되든 이슈에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샤페론도 비만 치료제 이슈로 그다음에 무슨 뭐 아토피 치료제 뭐 FDA 임상 될지 안 될지 알지도 못하는 건데 막 올라가듯이 제약주도 좀 그런 흐름이 있는데 어쨌든 한미약품은 그런 거에 비해서 좀 안전한 대형주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형주가 이미 먼저 간 애들이 갔으면 그다음에 이제 얘가 갈 차례가 될 거고 얘가 계속 버텨주고 움직이게 되면 중형주, 소형주가 이제 따라가는 흐름들이 계속 올해에서는 기대가 되니까요. 자, 다음은 샤페론. 뭐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받아도 억울할 건 없죠. 근데 장이 안 죽어서 안 끝났습니다. 계속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또 이거 들어올릴 때 굉장히 세게 들어올립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사서 들어올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이틀 동안 이게 강하게 들어올리는 거 보면 그러니까 강한 종목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게 일로 내려오죠. 안 내려올 수 있습니다만 내려오면 하이에나처럼 들어가서 단타 치면은 왜냐면 이거는 주인이 있잖아요. 이거 들어주는. 그래서 확 내려오면 사면 돼요. 안 내려오고 날아가면 아쉽지만 뭐 그냥 뭐 선수들한테 넘겨주는 거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종목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으니까 일부 조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165% 많이 올라갔죠. 지금 같은 장에서 8월 달인가? 그때 9월 달에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딱 2달 지났는데 168% 올라갔으면 괜찮은 엄청난 수익입니다. 지금 장 올라가지도 않는데 어쨌든 뭐 바닥에 있는 종목들에서 이런 식의 이제 수익도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올해 뭐 내년 초
근데 지금 우리나라 장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아주 징글징글하게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몰리는 거예요. 종목들이. 거래 실린 애들. 그러니까 거래 실려 있는 애들이 다 끼가 있는 종목들이고 걔네 애들이 한 번씩은 다 움직일 텐데 자 어쨌든 요거는 뭐 보유 비중을 줄여서 갖고 가는 것만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은 명문제약. 명문제약. 이것도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뭔가 그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나마. 근데 계속 띠 하고 내려가 이런 종목들은 세워라 내워라 세워라 내워라 매매하기도 깝깝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매매할 때선 이렇게 들고 내리고 들고 내리고 들고 내리고 그리고 지금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점은 시장이 폭락이 안 나온다는 점이에요. 지수가 폭락을 안 하니까 여기 전저점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또 먹어요. 또 올라오면 또 팔면 내려오면 또 사면 또 올라오면 또 먹어요. 그러다가 넘어가면 아 이건 뭐 장 때문에 아니면 이슈 때문에 올라갔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넘어간다고 해서 아쉬울 게 없는 게 이게 넘어가면 얘만 갑니까? 다른 애들은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샀다가 올라가면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데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다시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것도 바닥 종목 명문제약 그렇죠 패턴이에요. 보면은 매매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많이 빠졌는데 거래가 실렸는데 들쑥날쑥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차익 실현을 못 해요. 이거 수익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이거 2,800원에서 10년 내내 2,800원 그대로 있어요. 이걸 어떻게 수익 냅니까? 사고 팔아보다 수수료밖에 더 나가요. 수익을 내려면 이게 차라리 1,000원까지 빠졌다가 2,000원 갔다가 1,000원까지 빠졌다 2,000원 갔다가 왔다 갔다 해야 바닥에 사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거나 계속 횡보하는 종목은 이건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들고 내리고 들고 내리고 들고 내리고 하는 종목들은 매매 종목이에요. 매매 종목. 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할 종목이니까. 자 다음은 KBR 메탈. 자, 별로 올라간 것도 없죠. 별로 올라간 것도 없는데 조금 올라가니까 어제, 그래서 오늘 조금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빠진 폭이 커서 그래요. 그래서 3.2% 달성이 됐는데요. 원전 테마주도 움직임이 괜찮으니까 뭐 저쪽에서 전선주로 이제 돌겠죠. 뭐. 좀 전선주 쪽으로 이제 테마가 돌면 KBR 메탈이 전선 테마니까 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수익 달성이 됐을 때 뭐 절반만 팔아도 되고요. 뭐 하나도 안 파는 건 여러분들 소관이지만 여러분들 마음이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는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뭐 다른 좋아 보이는 좀 안만한 종목들 또 이런 게 있으면 또 들어가고 지금은 매매의 장입니다. 폭락 없잖아요. 지금 뭐 당장 들어가갖고 종목들이 뭐 무너지거나 그런 건 없고 잘 버티고 있다가 조금씩 KBR 메탈처럼 뭐 3% 뭐 달성, 뭐 단타 이런 거는 자주 나오니까 뭐 장이 나쁜 거는 아닌데 너무 답답하게 움직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시장이 나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나쁘진 않아요. 종목들이 그래도 단타는 나오니까.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젠. 자, 아침에서는 랩지노믹스가 잘 움직였다가 지금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랩지노믹스 이제 여전히 7% 떠 있네요. 자, 시젠. 자, 현재 가격 23,450원 공략해도 됩니다. 자, 이유는 자, 보면 여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샀죠. 샀어요.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시젠도 징글징글의 종목의 표본인데 이 시젠이 어떤 종목이냐. 코로나 때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종목이었습니다. 10배가 넘게 갔죠. 20배 갔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20배가 뭐 더 갔을 거예요. 일단 10배 일단 이상 갔는데 많이 올라가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부러워했던 종목인데 1년 여기가 이제 6개월이라 치고 1년 6개월, 2년 6개월, 3년 6개월, 이제 4년 6개월째 접어들라 그래요. 정확하게 뭐 4년 한 4개월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4년 동안 빠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질렸을까 안 질렸을까요? 지금 카카오 네이버 빠진 거 이제 2년도 안 됐어요. 에코프로 빠진 거 이제 1년 됐나? 아직 2년 안 됐어요, 걔네들. 근데 얘는 4년 빠졌습니다. 이미 질렸겠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뭐 LNF,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여기 물린 사람들, 네이버, 카카오 물린 사람들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거 2배예요. 여러분들의 그 물려있는 종목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2배 동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텨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던진 사람들은 다 던졌고 다 던졌어요. 다 던지고 누가 다 들고 갔냐면 이미 2023년도에 기관들이 다 주워 담아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지독한 놈들이 지들이 담아 올리면 아직까지 남아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으니까 올리면 그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지독하다는 표현을 썼냐면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얘네들이 산다 그래서 바로 올리느냐? 바로 안 올려. 그래서 지독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종목이 고점에서 70% 80% 뺐으면 그거를 뺀 거를 외국인이든 기관들인 그거를 세력들이 그걸 잡아갔어요. 물량을 다 주워 담으면 그거를 또 2년 3년 동안 안 올리고 그대로 갖고 있어요. 완전히 피를 말리는 거죠. 피를 말려서 남아있는 그 개인 투자자들마저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기 봐봐요. 살짝만 들어줘도 그렇죠. 살짝만 들어줘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랄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빠진 상태에서 살짝 들었다가 또 떨어뜨리고 살짝 들었다 떨어뜨리게 되면 개인들은 버티지를 못해요. 하도 고통을 준 다음에 살짝 물 한 방울 주고 다시 또 그 물 한 방울 또 뺐으면 그 물 한 방울이 또 소중해가지고 또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 뺐으면 한 4년 넘게 뺐으면 이제 반등 줄 때가 됐죠. 그래서 제약주들은 짧게는 2년마다 한 번씩 반등을 주고 아직까지는 4년에 한 번씩은 다 여태까지 제약주들이 상승장에 한 번씩 왔습니다. 이전에 코로나 때도 그랬고 2017년도도 그랬고 그래서 짧으면 2년, 길어도 4년 사이클에서는 항상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이 딱 그 4년 사이클이에요. 아까 봤잖아요. 4년 4개월 빠졌다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약주들이 그래왔으니까 올해는 제약주들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샀으니까 이 시즌도 무슨 이슈를 붙이든 뭐 CDMO를 붙이든 뭐 진단키트의 대한민국의 1등 종목 아닙니까? CGN이. 뭐 분자 진단이 되든 뭐 유전자 뭐 그쪽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앞으로의 신약 개발이 되든 최근에 좋은 이슈도 나왔죠. 마이크로소프트랑 뭐 협업한다면서요. 뭘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좋은 거를 해가지고 뭔가가 시너지가 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업력, CGN의 기술력 이걸로 뭐 전 세계에 있는 뭐 질병을 다 분자로 다 진단을 한다는지 뭐 그건까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있으니까 뭐가 좋은 게 있으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3위짜리 미국에 있는 그 대형 회사가 우리나라 와갖고 지난번에도 한번 이슈가 있었고 이번에도 이슈가 있었는데 별거 아니면은 그때 한번 미팅하고 그쵸 헤어졌을 텐데 또 자꾸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길게 볼 때도 안전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 종목 시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의 표적 종목 매수가 다시 한번 23,450원 선에 만나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 지금까지의 종목들 과연 어떤 성적 거뒀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고 올게요. 급등명 중 상승률 베스트 5 다 같이 만나보고 왔습니다. 저희 아직까지도 이 종목 상담 가능한지 문의 참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보유 비중과 그리고 종목명, 매수 단가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드디어 오늘의 종목 상담 그 첫 번째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재놓고 기다려주고 있네요. 2571원 그리고 15%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재놓고 바로 주가 흐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0.46% 미미하게나마 밀려나게 되면서 15,280원 선에 거래 중인 이 재놓고 단가가 2만 원입니다. 상당히 높으신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지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자, 방산주죠, 제놓고. 자, 지금 뭐 이슈는 뭐 활발하죠. 뭐 이스라엘 전쟁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지금 북한이 이제 우크라이나 파병이 된다라는 이슈 때문에 뭐 뉴스가 매일 막 나오고 있고. 자, 제놓고 자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보니까 위성통신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군, 전술, 정보, 통신, 체계, 핵심 부품. 딱 보니까 뭔지는 대충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성 그런 이제 탑재 분야 쪽에
하여튼 부품, 뭐 통신 쪽, 통신인지 아니면 케이블이 쪽인지 뭐 이제 이런 이슈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지금 우주항공 테마로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산주로도 들어가 있는 제노코인데, 자, 영업이익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거라는 이제 예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매출도 늘고 있고, 매출은 늘고 있고, 매출이 늘어나는 늘어나는 것 대비 당기순이익도 일단 내년부터 좋아지네요. 올해까지는 뭐 그냥 대동소이했네요. 일단 적자 회사가 아니라는 게 좋은 거죠. 적자 회사들은 언제 또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서 유상증자라든지 아니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뭐 갑자기 막 이상한 뭐 이슈가 나오든지 막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적자 회사 흑자 회사니까 실적은 점점 좋아지니까 이제 얘도 바닥을 잡고 올라오고 있네요. 올라오고 있고 지금 방산주 이슈가 나오는 것 대비 아주 폭등은 아닌데 그래도 17,000원, 18,000원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근데 2만 원까지는 거래량이 지금 너무 약해요. 이 거래량으로는 올라오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럼 종목마다 주인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얘는 주인이 어디 갔는지 한 3년 전에 4년 전엔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지금 집을 비웠네요. 이 주인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급등 신호가 없어요. 이게 얘네들이 뭔가 매집을 하고 있는가 티가 안 나게 매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시가총액 1,000억밖에 안 되는 놈을 일단 길게 보세요. 2만 원까지는 길게 보면은 빠진 것 대비, 그러니까 이슈가 나오면 종목들이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이런 테마주들은. 그러니까 뭐 어떤 사태가 또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이슈, 저런 이슈, 뭐 갑자기 우주항공 테마로 쏠릴지 아니면 전쟁 이슈로 쏠릴지 뭔가 이슈가 돼갖고 지금 드론주가 움직이듯이 지금 드론주들도 뭐 베셀이라든지 몇몇 애들이 지금 최근에 움직이죠. 뭐 퍼스텍도 오랜만에 움직이고 그렇듯이 뭔가 이슈가 나오면서 종목들이 움직이듯이 얘도 이슈가 들어오면 뭐 2만 원까지는 무난해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린다.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퀀타 매트릭스 바로 만나볼까요? 11,434원 그리고 2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참 이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지금 시각 0.13%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7,45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9월 중순 이후로 차트가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하고 있다가 어제와 오늘 들어서 다시 한번 좀 5일선 위로 띄우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현재 손실이 상당히 크신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설계해 주실까요? 퀀타 매트리스도 뭐 엄청 빠졌네요. 고가에서 23,7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단기간에 빠졌는데 두 달 좀 넘었나요? 석 달은 좀 안 되고 11,434원. 자, 이것도 거래가 실려 있고 누가 있어요. 이 안에 있으니까 들어 올리게 되면 10,000원 이상으로 들어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버티시고 이게 하락일자로 많이 빠지면 여기 완전 전적자까지 내려오는 목표치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빠지기는 너무 많이 빼니까 지금도 72%.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는 60%가 넘어가게 되면 낙폭과대로 봅니다. 60%가 넘어가면 이미 낙폭과대에 진입을 했어요. 60%면 여기서부터 이미 낙폭과에 진입을 했으니까 손절보다는 보유를 하시고 이 앞에 거래량이 장난 아니죠. 이런 애들은 때가 되면 다시 또 들어 올립니다. 근데 이걸 넘어갈지를 몰라서 그런 거지. 넘어가는 거 바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넘어가는 건 바라지 말고 그냥 수익 나면 대충 한번 판다 생각을 하고 12,500원이 그 앞에는 또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을 못 넘으면 또 손실로 바뀌니까 저거 전에 한번 팔아주는 거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이거는 희망이 있으니까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유튜브 애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일신석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488원 그리고 7% 말씀 주셨고요. 간밤 트럼프 미디어가 20% 가까이 급등이 나와줬었죠. 아무래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요. 지금 이 시각 20%가량 마찬가지로 빨간불 거세게 켜내면서 현재 1,576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매수가를 보니까요. 3년이 넘게 좀 보유를 하신 종목이라고 합니다. 손실을 최대한 줄여서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런 매도 타이밍 과연 언제가 적기일지 참 궁금합니다. 자, 일신석재 일단 트럼프 관련주로 되어 있는데 그래 트럼프 관련주로 되어 있는데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강하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명문제약 얘기할 때 비슷한 패턴이죠. 그러니까 뭔가 들어주고 내리고 들어주고 내리고 들어주고 내리고 해야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3년 동안 갖고 있으셨다 그러니까 과거의 흐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얘는 들어주고 내리긴 했는데 맨날 떨어져서 그렇지. 3년 전이면 1년, 2년, 3년 전 여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밀리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더 잔혹한 거는 뭐 빠져나올 기회도 안 주고 계속 이렇게 슬슬 내려가는 건데 이것도 근데 이 고점은 안 주고 빠져나오지는 못하게 만들어 놓고 흔들었다가 들어주고 흔들었다 들어주고 흔들었다 주고 변동성 없이 또 흔들어 이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물리게 되면은 이제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래가 실리고 돌리죠, 이렇게. 돌리고 박스권에서 우상방으로 살살 돌리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은 이제는 올라가겠다고 이거 밑에서 떨어뜨려 놨던 것들을 이제 매집한 애들이 거래에 실리고 이제 뛰어 올리는 거거든요. 2,480원이면 한참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이전에 있는 고점까지는 붙여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네요. 요걸 뚫어야 돼요. 1,800원을 뚫어야 되는데 여기서 손절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바뀐 거예요. 물이 바뀐 겁니다. 물이 계속 이쪽 방향 흘러가다가 물의 방향이 바뀐 거거든요. 계속 떨어지는 물의 방향에서 지금 상승하겠다고 지금 뭔가 틀었죠. 그러면 2,000원까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 N자로 가면 2,000원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2,400원까지는 아직은 안 보이지만 이게 이제 뭐 트럼프 관련주로 갑자기 쏠려가지고 거래가 실려갖고 폭등하면서 과거의 흥구석유처럼 지금은 떨어지죠. 전쟁 안 날 것 같으니까 이제 중앙이너비스로 봅시다. 중앙이너비스처럼 이렇게 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떨어지지만 이렇게 튈 수 있으니까 바닥에서 일신석재도 한 2,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조정받고 또 강하게 움직이는 거 그때 흐름의 테마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보유하셔도 됩니다. 오늘 거래에 실리고 한번 고가 돌파를 한번 할지 안 할지 일단 세력들의 좀 의중을 파악하면서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어떤 종목이냐면요. 이고 산업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4,98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리값을 안 볼 수가 없는 종목이죠.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현재 가격으로는 약 2%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4,490원 선, 약 4,5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구리값이요. 10월 중반부 들어서 계속해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고점에 대비해서는 다소 떨어진 가격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자, 이고산업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전선 테마주 얘기할 때 분석을 해드렸었어요. 자, 차트를 보면은 이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이고 4,980원이면 여기서 요만큼만 올라가면 되죠. 요거까지는 가능해 보여요. 뭐 넘어가는 것도 가능해 보이는데 일단 전선 테마 이슈가 나오든 간에 아니면 뭔가 이슈가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전선주들이 원전 테마만큼 지금 들고 일어나지를 않아요.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상품 차트에서 구리 가격을 보면 이건 주봉입니다. 일봉은 이렇게 점점점점 돼 있어서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 이게 지금 저점에 지금 이렇게 바닥을 모으고 있고 고점에서 지금 이거를 뚫기 위해서 모양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우상향으로 되어 있고 조정 시그널이 나오려면 이 저점이 깨져야 돼요. 여기가 깨져야 구리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눌림목을 주고 다시 반등 주겠죠. 중국이 경기 부양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미국은 경기가 좋고
하니까 그러면은 구리 가격이 또 상승을 하면 이것도 5,000원 돌파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하셔도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지노맨 컴퍼니 오랜만에 만나보네요. 4,046원 그리고 15%의 비중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약 1%, 약 3%가량 더 내려가게 되면서 현재 28,25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지노맨 컴퍼니 코스닥. 자, 한번 실적을 한번 볼게요. 적자 회사죠. 이거를 길게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계속 적자 회사들은 3월달, 4월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근데 제약주들이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시장 같은 경우들은 망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당기순이익이 그러니까 작년에 하도 적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적자 나는 회사는 아니에요. 여기 보면 5천억 벌다가 1,800억 벌다가 작년에 7억 벌어갖고 그래서 주가가 고점에서 지금 4년 4개월 동안 거의 마이너스 거의 뭐 80% 빠지듯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320억으로 당기순이익이 4,000%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원래 다른 종목들은 당기순이익이 4,000% 늘었다면 급등을 하지만 얘는 왜 급등을 안 하느냐. 5천억 벌었던 애들인데 뭐. 코로나 때 5천억 벌었던 애들이 320억 벌었다고 좋아하진 않으니까 하도 많이 쪼그라들었다가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이고 아직 정상화되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중요한 건 적자 회사가 아니니까 적자 회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단 이런 거는 이제 높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시즌은 시가총액이 1조 넘는 기업으로서 이게 나중에서 크게 역전 홈런을 날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회사들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뭐 유전병이라든지 아니면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통한 뭐 분자 진단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간 역사에 뭔가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제약에 대한 발명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은데 그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학자들이나 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년부터 그러니까 꼭 내년에 다 나온다는 건 아니죠. 내년부터 앞으로 100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죽고 나서도 엄청난 기술들이 계속 개발이 될 건데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제약주들이 새로운 시대를 좀 맞이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게 다시 또 움직일 수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이거 아니죠. 일단 실적이 이렇게 안전한 종목들은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런 혁신과 혁명, 제약의 혁명, 뭐 어쨌든 인간 역사에 뭔가 획을 그을 수 있는 뭐 4차 산업혁명처럼 뭐 5차 산업혁명, 6차 산업혁명 이런 것처럼 뭔가가 크게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기대를 하면서 가져가기가 좋은데 그러니까 물려도 그냥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죠. 시즌 같은 경우들은 언젠가는 그런 큰 역전홈런을 칠 수 있으니까. 근데 지노맨 컴퍼니는 실적이 적자이다 보니까 이거는 단기간에 승부를 못 내면 나중에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매수 단가가 높지를 않으니까 적당히 수익이 나면 3월달, 4월달 되기 전에 한 번씩은 팔아주세요. 이유는 좀 전에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올 수는 있어요. 4,500, 5,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고 원래 잡주들이 이러다가 팍 하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큰 이슈가 생겨가지고 이쪽 관련주들로 몰려갖고 막 강하게 움직이는 뭐 드론 뭐 관련주처럼 뭐 이런 큰 이슈처럼 뭔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막 강하게 움직이면은 좀 더 보유하고 욕심을 내도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여기다 목숨 걸 필요는 없잖아요. 적자 회사니 그래서 매매로만 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 상패를 될지 안 될지 제가 모릅니다. 원래 제약주들은 원래 그러니까 적자 회사들이 많은데 한 4,500원에서 5,000원 정도 올라오면 팔았다가 내려오면 다시 샀다가 팔았다가 그러다 3월달, 4월달 정도 시즌이 되면 적자 회사들은 잠깐 피했다가 그래서 3, 4월 달에 그 감사보고서 시즌이 끝나고 나서 다시 종목들이 움직이면 다시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세워드리면서 수익 납니다. 수익 날 거니까 제약주들은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겠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살펴봐야겠죠.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신고가권 시장에 머무르고 있고요. 오늘 우리 시장 역시 낙폭과대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전략 계속 유효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시즌 만나봤고요. 이 진단키트 관련주 오늘 강하게 고개 들고 있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아울러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